지금부터 인천시의회가 주관하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맨발걷기 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순용 주무관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의 효능에 관하여 첫 번째로 발제를 해 주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태환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맨발을 걷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발제해 주실 법무법인 A파트 파트너 변호사이신 도형호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에 설치될 모든 맨발 산책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하철종 팀장님이십니다. 원래 발제를 맡으신 유광조 과장님께서 갑작스런 업무 미팅으로 인하여 하철종 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힘돌며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님이십니다. 인천시 맨발걷기 운동본부 이성규 회장님이십니다. 경기뉴스 최재석 국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회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님이십니다. 인천시의회 유성분 의원님이십니다. 인천시의회 장성수 의원님이십니다. 인천교원단체 이대영 총연합 회장님이십니다. 한국마약 조성태 총재님이십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본부 함영복 총재님이십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소례를 제정하신 분이시며 오늘 자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럼 이것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를 마치고 개회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인천시의회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맨발걷기 지원하는 조례가 이렇게 열광적으로, 광폭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KBS 생로병사 등등, 그 다음에 우리 맨발걷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서 추진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 둘레길이라든가 황토길, 마사토길 등등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따가 토론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에서도 많이 오시고 우리 이봉나 부의장님 오셔서 고맙고, 이성규 회장님, 우리 인천원님, 장서수인 유승훈 의원님, 우리 박청호 의원님 오셔서, 우리 동구의 최훈 부의원님도 오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맨발 걷기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안위 위원장 뚝심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시서부터 맨발 걷기 운동을 활성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맨발 걷기에 동참을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성공과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님이신 이봉남 의원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상시에 우리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런지 장례 분위기가 아주 열기가 고조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를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맨발 걷기 운동 본부의 우리 이성규 회장님과 또 우리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신 신동석 위원장님, 수고에 행정안전위원장이신 신동석 위원장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맨발 걷기 관련해서 토론과 강의를 해주실 김태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원님, 도형호 변호사님, 최재성 경기뉴스 국장님, 하철종 인천광역시 공원조성 팀장님, 또 존경하는 박청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뵈니까 이 토론회 역사상 가장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참여한 것 같아서 이것이 우리 이성규 회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네. 또 우리 신동석 행정안전회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구의원 통틀어서 조례를 제일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좀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 왕으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이성규 회장님과 신동석 위원장님 이 토론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데에서 우리 수고 많이 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맨발 걷기에 대한 부음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또 지역에 나가보면은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시민들께서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천광역시가 명품 도시, 세계 인류도시, 초인류도시를 좀 지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키 높은 건축물도 중요하고 여행적인 성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이 적재적소에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명품 도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시민들이 바람이 큰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각 지자체마다 각 구마다 이렇게 조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 명품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깊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맨발 걷기 운동에 아주 명품 도시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견인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원님들도 좀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40명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뜻과 한 마음으로 인천광역시가 맨발 걷기 최고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락 부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공동 주최기관인 인천시 맨발걷기 운동본부 이성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뿌듯한 것을 느낍니다. 저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맨발걷기 운동본부 회장 이성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소중한 한 분 한 분들께서는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시민이 살고 국민이 함께 사는데 앞장서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어쩌다가 OECD 국가에서 여러 가지가 꼴찌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학교 폭력 1등, 마약 1등, 자살률 1등, 나쁜 것만 1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인천시의회 신동섭 행안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16개 광역시에서 최초로 7월 금년 14일 날 조례로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랑스럽게 우리 인천이 제대로 건강도시, 행복도시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동섭 우리 인천시의회 행안위원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락 일부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은 다 거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한 말씀을 드리려 봅니다. 누구든 뜻은 좋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면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실천하면 저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4시, 4시 반 일어나서 매일 학교 운동장 2시간을 걷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BMW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차가 없습니다. 휘발유값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20년 전부터 걸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중원자실 2번을 갔다 오고 저는 산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함께 인생 투어를 열심히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살았고 제가 체험했고 또 함께 저만 살아서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뜻 있는 분들과 함께 인천광역시 10개 군고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인천시 자랑스럽게 맨발 걷기 운동본부를 출범을 해서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서 열심히 틈틈이 함께 시민과 함께 살고자 건강 전도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인천 시민도 살고 국민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함께 하신 이 자리의 소중한 한 분 한 분들께서 건강 지킴이 전도사로 나서주시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의료보험이 7점 몇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실천하면 향후 5년 내로 절반으로 의료보험도 재정이 지금 무척 힘든데 충당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우리 부담도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걸으셔갖고 나도 건강하고 적어도 가족 품에서 편안히 집에서 만수무강하시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 좋은 자리 아마 깨알같은 많은 얘기가 오고 갈 텐데 궁금하신 거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 의장님을 대신해서 일부 회장님 모시고 또 오늘 주관해 주시는 신동석 행안위원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전격 나서서 재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강 전도사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태환 박사님, 노형호 변호사님, 하철종 팀장님 세 분의 발제를 순서대로 듣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 또는 시민분들이 말하는 맨발 걷기 조성을 위한 자율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책임 연구위원이신 김태환 박사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박사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입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가지고 이게 방송의 힘이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제가 생로병사에서 맨발 걷기 관련돼서 인터뷰를 제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기가 갑자기 팍 퍼질지는 저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스포츠 과학 쪽에 관련된 일은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일반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인천시 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맨발 걷기의 건강한 효능과 주의 상황인데요. 간단히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에 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고요. 뭐 하는 기관인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스포츠 과학에 관련된 모든 연구를 여기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담당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쪽과 그다음에 국민체력 100이라는 저희 공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생활체육 쪽에서의 어떤 건강 관련된 연구들을 저희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앞서 그 회장님께서 OECD 부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있다라고 하는데 의외인 게 우리가 OECD 부분에서 그 기대 수명 부분에서는요 전 세계 그 탑5 안에서 보면 2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만큼의 어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건강에 관련돼서 되게 단어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헬스라는 용어도 쓰고요, 피트니스라는 용어도 쓰고, 그다음에 웰빙이라는 용어도 쓰고, 기타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다 내가 어쨌든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나는 집에서 일도 많이 하고 빨래도 많이 하고 무거운 물건들도 이렇게 많이 옮겨. 그래서 운동을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어떤 일에서 오는 어떤 노동과요, 이 운동은 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피로하고 하여튼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이 오는데요. 의외로 운동은 내가 투자해서 운동을 하면 피로한 부분보다는 약간 상쾌한 그런 것들이 어떤 기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선호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어떤 나의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걷는가라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요람에서 부동까지라는 어떤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는 이 시점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평균 한 70세까지 산다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요, 그럼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는다라고 했을 때 15만 3,300km 정도를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이게 부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70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어떤 거리인데요. 그만큼 많은 우리가 이 삶에서 많은 걸음걸이가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유명한 걷기에 관련돼서 유명한 학자들과 유명한 분들이요, 이런 말씀이세요. 히포크라테스는 걷는 것이 인간에서 최고의 보약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80km 이상 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돌아가시고 정주영 회장께서도 자택에서 한 3km 이상, 50분 이상을 걸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만큼 건강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걷는 운동에 대해서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걷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동의보감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보면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 즉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걷는 것이 오랫동안 옛날부터 선조 때부터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글로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20대부터 70대 사이에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걸으신가라고 이게 조사를 했을 때 보통 60대에서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걸으세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끝나고 본인들의 어떤 여유 시간들이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어떤 집중하는 시간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유추해 보고요. 그만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시다시피 제가 좀 왜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5세가 지나가면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감소가 2%씩 감소해요. 그래서 근육이 감소가 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오히려 더 근력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게 돈도 안 들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걷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걷기 붐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도 사실은 예전에 10년 전에 그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맨발로 달리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해서 핫한 또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한 10년 주기로 사이클들이 되게 이게 좀 돈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맨발 보행에 대해서 어떤 장점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또 단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맨발 걷기에서 걸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걷는 거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뭐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눠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스트롤링 워킹이라고 해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걷는 거, 그다음에 브리스크 워킹이라고 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는 거. 아마 일반 분들이 지금 주로 걷는 타입이 요 두 가지 타입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 하는 워킹이라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 레이스 워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경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가장 많이 권장하고 많이 걸으라고 이렇게 많이 요구를 많이 그 선생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그럼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걷는다, 달린다. 되게 간단합니다. 걷는 거는요 두 다리 중에 한 다리가 땅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이 공중에 떠 있고 한 다리는 지지돼 있고요. 달리는 것은 두 발이 동시에 떠 있는 순간이 생깁니다. 달리기는. 그래서 이거에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이거는 걷는다, 이거는 달린다라는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걸을 때 얼마만큼의 내가 맞는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 한 44분 그러면 한 4km 정도 뭐 빠르신 분은요 한 8km 정도 걸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연구 결과상 4km 정도 걸었을 때 44분 하면 150kcal 정도가 소비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기밥 한 공기가 그 일반적으로 한 190에서 200 언저리 kca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깃밥 한 공기 드셨으면 1시간 이상 걸으셔야 됩니다. 그만큼의 칼로리 소비가 돼야지 내 몸에서 살이 빠지고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에서 걸을 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걷는다고 해서요 다 내가 걸으면 다 좋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잘못된 보행이 오히려 더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지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바른 보행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에 맞게 걷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인정받아 있는 공공기관에서 걷는 가이드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발이죠. 우리 발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발은 26개의 발에 뼈가 있습니다. 발뼈와 그 뒤에 33개의 관절들이 있고요. 19개의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의 근육은요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족궁이라고 해서 발에 아치 모양의 이런 족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평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의 차이가 뭐냐면 족궁은 스프링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 평발부는 전체적으로 우리 발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골반이나 이런 허리까지 부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의 근육을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운동화나 신발을 제가 좀 관찰을 해봤는데 되게 보시면 신발이 내 발볼이 되게 여유롭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신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패션을 위해서 하이힐이나 아니면 좁은 볼이 좁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신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시면 이런 좁은 발을 많이 이렇게 신으시면요. 이 그림상에 이 우측에 보시면 그림상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발은요 이렇게 쉽게 해서 아이들 발대 모양을 잘 보시면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요 전체가 이렇게 다 지면에 닿는 이런 걷는 패턴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좁은 운동화 패션을 위해서 좁은 걸 신게 되면 이 발이 변형이 와요.
면역이 오면 그만큼 근육들이 태아가 되고 달라지겠죠. 그럼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합병증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무지외감증, 발가락이 기형이 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맨발 모양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연구들이 이게 그 논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맨발 보행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 대다수의 요즘의 그 트렌드의 논문들을 보면 맨발 보행에 어떤 장점들을 좀 많이 이렇게 부각해서 나오는 리서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조사해서 한번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 연구에서 보시면요, 한 180명의 현대인들을 발을 조사를 해봤는데 2000년도에 발을 비교를 해보니까 2000년 전에 어떤 발에 있는 분들의 발의 형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되게 잘 발달돼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해보니까 맨발을 보행했을 때는 잔디나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깨끗한 잔디나 깨끗한 모래, 깨끗한 흙에서 이렇게 걸어주면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다. 일단 우리가 교감신경 발에는 되게 그 어떤 신경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과의 어떤 지면과의 교감을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는 염증이나 통증 같은 것들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 이런 연구 결과 지금 보시는 이런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수면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앞서 얘기한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교감신경 활성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이제 생로병사에서 촬영을 이렇게 실험을 했던 대상인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좀 내용이 논문으로서 어떤 규정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험자 부분에서 신발로 걸었을 때 발의 압력과요, 맨발로 걸었을 때 발의 압력의 어떤 그 족궁 발 모양의 압력의 변화를 보시면요, 맨발로 보행을 했을 때에 엄지 발가락 앞쪽까지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의 기본적으로 모범으로 어떻게 걸으라고 하냐면요,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에 전체 발이 닿고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걸어라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가이드의 그 정의입니다. 그러면 신발을 신었을 때는 이 우리가 마타타스 헤드라고 해서 이 엄지 발가락까지 못 밀어내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르죠. 근데 만약에 맨발로 걸었을 때는 그걸 의식적으로 걸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돼서 발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제가 10분 정도밖에 시간을 못 받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 전공이 그 스포츠 생체역학 전공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야냐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동작 분석이나 힘 분석하는 분야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동작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찾아가는데 맨발로 걸었을 때는 보폭의 길이가 그냥 신발보다 좀 더 감소한다라는 어떤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수직 지면 발력이라서 우리가 그 체중이 그대로 내 몸에 반작용이 작용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맨발을 했을 때는 신발보다는 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무릎 외전이나 내전 부분에서도 맨발 보행이 조금 더 낫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데니얼 리버만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께서 인체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되게 맨발 보행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되게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되게 그 마지막 정의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발을 완전히 벗으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가끔 맨발로 지내면서 발을 쓸게하는 대로 쓸게 하면 좋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노게 하자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서에요. 그 이유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실에서도 신발 신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실에는 건 다 맨발로 이렇게 많이 걸으시는데 이게 아마 나라의 정서 차이이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맨발로 걷게 되면 전체적으로 발에 닿는 어떤 안 쓰는 근육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분이 썼고요. 아마 신발을 완전히 벗지 말라는 얘기는 약간의 의원의 압력이 좀 있지 않았나. 예. 신발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신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맨발만 걷기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맨발을 걸을 때는 분명히 어떤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2차 감염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주셔야 돼요. 특히 뭐 파상풍이나 감염에 의한 손상 이런 것들이 특히 뭐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루마티스 환자 이런 신경 면역 질환자들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경을 조성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논문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발 보행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맨발 보행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논문에서는 신발과 맨발 보행 시 대사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너지 대사율에서는 신발 보행을 하든 맨발 보행을 하든 비슷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뭐 맨발 보행, 황토길 보행 이런 건강에 도움이 주냐라는 어떤 의견에서는 종합해 보면 어쨌든 근육과 인대 부분에서 강화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수면 호르몬 이런 어떤 스트레스성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강화가 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발 보행을 걸을 때는 어떤 그 보호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환경을 만들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을 꼭 마련이 되고 수행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A파트 파트너 변호사이신 도형호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형호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이봉락 부의장님과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인천 시민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저에게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이런 안전에 관한 사항들, 또 법률적으로 어떤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를 2017년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3년간 군복무관 생활을 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의 그런 소무나 법률 자문들을 행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현재 7년차 변호사에 있습니다. 외부 활동으로는 대법원 국선변호인이나 각 기업들 자문 그리고 지자체 자문을 하고 있고 또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테크노마크 산하의 유유기지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들은요. 먼저 맨발 걷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현재 조례 현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올해 초부터 이런 맨발 걷기 문화가 정말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 당분간은 이런 문화가 계속 될 걸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에 이런 맨발 걷기가 매우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또 맨발 걷기 운동본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이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제 곳곳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현황입니다. 올해 초에 전국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이제 그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었고요. 이번 기초지자체 단체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자세한 내용들은 보통 이제 흙길과 세적대 설치, 기타 보도 개설 시 산책로 우선 반영 등 어떠한 그런 맨발 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지원 내용들에 대해서
2023년 10월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이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고요. 인천광역시는 2024년 7월 3일에 여기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발제하셔가지고 조례 제2682호로 제정이 되었고,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최초로 제정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를 살펴보면 전체 5개 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 내용은 왼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분양하고 있고,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그 사업 추진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 약간 문제가 됐던 상황을 예시를 보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막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광주 서구에서는 이제 이 사업을 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건강증진과가 같이 이제 동일한 이제 이 왼발 걷기를 추진하다 보니 이제 서로 좀 권한에 대한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좀 논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면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고 예방 및 대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요즘 조금씩 이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발로 직접 땅을 밟는 특성상 어떤 파상풍이나 골절의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부상을 당했을 때 특히 손해배상 등 책임 소재에 대해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왼발 걷기는 주로 또 중장년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다치셔도 이제 계속 큰 부상과 장기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분쟁에 대한 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전 사고 예방 및 사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왼발 산책로는 이제 국가배당법 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돼서 국가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는 영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5조에 따라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왼발 걷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골절 등의 그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 및 지자체들은 왼발 걷기 그런 황토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원이나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지자체 국가가 미리 보험사에 일정 보험료를 계속 지급을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보험료를 지급받은 보험사가 이 피보험자의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왼발 산책로들을 개설할 때에는 부상도가 높은 왼발 산책로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영조물 배당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 가입을 미리미리 해서 사고 발생했을 때도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으로서는 사실 이런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만약에 설치 관리상의 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시에 대해서 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지자체, 울산광역시구의 이제 분마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왼발 산책로들에 이런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으로 위의 요소들을 미리미리 제거해서 사고 위험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현장에 CCTV를 설치해서 어떤 다른 이제 국가 지자체가 아닌 제3자의 산책로 파손이나 성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행위자를 적발해서 손해배상이나 부상보험 청구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저희 인천시가 정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 왼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유의할 점을 좀 꼽아보는데요. 예전에 이제 아까 박사님도 10년 주기로 걷기 열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말 따르면은 10년 전에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걷기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도 이제 중앙부처나 지자체들이 이제 조성 사업에 많이 나섰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에서는 이제 방치를 하고 이렇게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의 혼선, 예산 낭비되는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 인천광역시는 물론 이제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잘 주시를 있고, 중장적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왼발 산책로를 잘 개설하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토론회들을 계속 주민들 대상으로 개최를 하면서
사전 주민 수요 조사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문화가 인천시에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이렇게 비가 오는 경우에는 관리가 좀 힘든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조금 최근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더 실어붙는데요. 인천시의 통제나 그걸 잘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고, 또 맨발 산책로를 설치할 때 장소 선택에 대해서도 조금 비나 이런 침수가 좀 적은 부분을 위주로 이걸 좀 관리를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새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던 게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선 왕릉을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재등 논란이 있을 만한 장소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설치할 때는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기준을 잘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호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에 어떠한 종류의 맨발 산책로가 어디에 어떻게 조성이 될 것인지 주무 부서인 공원 조성과의 하철종 팀장님께서 인천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정책 사업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었던 보훈 조성 과정에서 타인적으로 인해 부디에게 발표하게 되었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 내 맨발 걷기 조성 계획 추진 방향 발표자 인천광역시 보훈 조성 팀장 하철종입니다. 목차입니다. 요즘 왜 맨발 걷기가 열풍인지 확인하고 맨발 걷기 길 종류, 인천시 맨발 걷기 명소, 오도 및 공원 걷기, 인천광역시 역할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KBS에서 방영된 생로 병사의 비밀을 보시고 그 입소문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인 것 같습니다. 생로 병사에서는 황토끼를 맨발로 걷는 것이 암 환자에게 효능이 있다고 맨발 걷기의 장점을 보고하면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분들의 니즈를 자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맨발 걷기 동호회가 활성화되었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 분위기에서 최고령사에서 진입한 현 상황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거는 그전에 변호사님께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맨발 걷기 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주목받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맨발 걷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단체 동호가 생겨나며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맨발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석도길, 흙길, 황토길이 있습니다. 마석도길은 제한 허브가 있고 외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흙길은 활성산소 제거가 탁월하지만 외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토길은 면역력 정진에 효과가 있으나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낙상사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원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길은 총 9km로 되어 있고요. 맨발 흙길은 중구의 시사이드파크 월미공원에 있고 연수구의 미추홀공원, 남동구의 천대공원, 열솥길이 있습니다. 맨발 황토길은 연수구 성기공원, 동춘공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걷기 좋은 길은 해안 삼천걷길, 바람이 씌우는 길이 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무장의 길은 무릎이 안 아픈 길로 일반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11.1km가 인천시 전역에 좀 부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 주요 해당 사진입니다. 지금 성기공원, 동춘공원, 시사이드파크, 말건내 무장의길, 장하산 무장의길,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 시사이드파크에는 해수조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맨발길 명소 중 4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악동 항토길입니다. 선악동 항토길은 승기쯤면에 한 730m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항토길에는 그날 아침에 조사를 나가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제산 항토길입니다. 봉제산 항토길은 봉제산 터널 위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토길이 175m, 마사토 길이 270m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돋이공원 마사토 길입니다. 해돋이공원 마사토 길은 500m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호수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아주 우선 나옵니다. 시사이드 파크 맨발로입니다. 여기는 길이가 400m 정도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은 해수욕장이 있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맨발길이 다리자체 명소입니다. 대전 계급산 항토길이 14.5km로 특이이고요. 특이사항은 전국 최장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있는 기업이 조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양덕진 항토길입니다. 길이가 600m이고 이게 숲속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남 풍산 걸린공원 항토길입니다. 이게 건식 항토길로 물기가 없고 건조하게 설치된 길입니다. 광교 호수공원 항토길입니다. 450m에 설치되어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계량 항토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게끔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이건데 보기 관련된 조율도 하는데 공원에서 걷기 비교한 사항인데요. 이거 특이사항은 특별한 피톤치드가 있고 그늘에서 걸었을 때 그늘이 있는 것보다 효과가 많이 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인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맨발 자각길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한 번쯤 걸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이용률이 제한되고 이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환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맨발 걷기길을 조성하는 게 좀 트렌드이고요. 자연 친화지구 생태적으로 조성이 되고 타용도 전환이 불필요한 상황이고 시민들이 흙길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짱돌이나 이런 걸 갖다가 빗자루를 씌우는 관리하는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향후로 우리가 인천시가 해야 될 일은 공원 맨발길을 도입하고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4년도에는 공원 걷기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인천시에서 2024년 상반기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15대 주요 공원 내 맨발 걷기길 조성, 검단 신도시 9월 20원 택지지구 등 신도시 내 맨발 걷기길 도입, 원도심 지역 내 노후공원 정비 시 걷기 우선 검토, 산길 경사지 외 자연 걷기 보수 활용 등입니다. 15대 주요 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반 이상은 맨발 걷기길이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조성이 되지 않는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맨발 걷기길이 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9월 2지구 택지내 맨발 걷기길 도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라 IH에서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원 관련된 쪽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흙길이나 마사토길이나 이런 게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시 흙길 우선 도입부터입니다. 해상은 20년 이상 경과 5어린이공원 중 정비됐던 62개소에 대해서 2024년부터 28년까지 노어린이공원을 정비할 상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도 지역 주민들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흙길을 우선 도입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길, 경사지 외 자연흙길 정비 활용 부분입니다. 인천시 공원조성과에서 인천 둘레길 16호선 115km를 관리하고 있고 인천 종주길 19호선 6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종주길 같은 게 S자형 추기고 있는 공원인데 일부나 흙길 같은 게 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둘레길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이 흙길이나 이런 것 정비가 필요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철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좋은 내용을 발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는 토론자 3분과 발제자 3분을 포함하여 총 6분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좌장을 비롯한 토론자분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좌장을 맡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흡수를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자장을 맡은 행정안전위 위원장 신동섭입니다. 제가 그 도시공원 맨발 걷기 지원조를 발의했던 6월달만 해도 사실 맨발 걷기 이렇게나 크게 흡수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 맨발 걷기가 어르신, 그리고 중년, 청년, 아이들, 그리고 남녀노소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발행했던 것인데, 이렇게 열풍으로 맨발 걷기에 동참하고 계신 시민들분이 조례 발의자로서 얼마나 뜻한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도 그 OBS 웰컴 우리 동네에서 새벽 7시에 맨발 걷기 조성 지역하고 제가 이제 9월 이동 체육공원에 조그맣게 맨발 걷기를 이제 아까 그 자갈로 된 거하고 마사토로 된 걸 했는데 거기를 그 촬영한 바 있습니다. 수요일 5시 30분에 웰컴 우리 동네에 맨발 걷기 그 활성화 영상이 방영된 제목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건강에 좋은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만들고 발의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열심히 조성할 맨발 산책로가 단순히 시 공무원 독단의 생각이 아닌 시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맨발 산책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맨발 산책로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올바르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세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요. 아마 발제를 듣고 미처 몰랐던 부분 또는 왜 그럴까라는 부분 또는 맨발 산책로 조성에 바라는 점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모두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정원을 나가실 때에는 가시는 것을 한결 가볍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민 토론을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6분의 간단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원주소과에서 수행하신 모든 정책 사항을 심해 주시는 인천시 산업경제위원회 박정희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사실 맨발 걷기 조례가 상당히 어렵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왜 어렵게 통과됐냐면 이 맨발 걷기 조례가 통과되기 한 달 전에 그냥 걷기 토론회 조례가 올라와서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걷기 토론회와 맨발 걷기 토론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걷기와 맨발 걷기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해서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시민 여러분을 보시니까 어렵게 통과시킨 상임위의 위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이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맨발로 자연을 느끼면서 걷는 의식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장으로 계신 신동서 위원장님께서는 평소 국민건강 정직과 맨발 걷기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분으로서 이번 토론을 주최하고 하는 노고에 대해 노고를 하시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신동서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울러 오늘 맨발 걷기 효과를 알리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가 매우 시적절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반사구가 복구되어 있다고 하고 또한 우리의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신체 각 부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제압하면서 신체의 피로가 해소되는 이유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했을 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노폐물이 쌓이기도 쉽습니다. 발 건강을 위해 평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우리 인간은 맨발로 걷기보다는 신발을 신고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에게 특히 필수인데 신발 신는 것이 비교적 위생적이기도 하며 못이나 가시, 발 등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의 발은 오랜 시간을 맨발로 걷고 뛰는 것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 신발을 신고 그러면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 발과 다리의 근육 강화라는 이점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맨발로 걸을 경우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식물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체중이 감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쪽 발에만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인대와 근육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것들을 자극하면 제시의 감각과 기능 강화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물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맨발로 걷는 것이 비단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연을 접하면서 맨발 걷기를 할 경우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자연을 접하며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데 시민들의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절염이나 고령층의 경우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못이나 가시 등 우리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파상풍,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 그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토론회가 우리 인천 시민의 자유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마중을 되기를 바라며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동석 행정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발제에 나서주신 김태환 박사님,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공원정책과와 공원관리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 상임위에서 우리 맨발 걷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 행정을 막지 않고 우리 시민 모두가 원하는 곳에서 맨발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맨발 걷기 이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경제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박정희 의원님이 많은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규 맨발 걷기 운동부 회장님의 간단한 토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선규 회장님 간략하게 토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맨발 걷기 연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의 뜻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지난 9월 25일 인천시 맨발 걷기 운동본부를 법인 등록하여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천이 10개 군구 우리 지혜를 구성해 지역별 회원이 엄청나게 배가 되고 있고 그 열풍이 대단합니다. 이 자리에 인천시 의회 우리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신동섭 행안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자랑스럽게 불명예스러운 나쁜 거 1등이 아닌 우리나라 광역 17개 단체 중에서 첫 번째로 금년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첫째는 제도고 두 번째는 제도가 있어야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황토도 조성하고 또 안전장치,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혼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권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초가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천시 맨발 걷기 운동본부에서 자랑스러운 이 자리를 펼쳐주셔서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실천적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맨발 걷기 운동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명실공히 사단법인을 등록해서 인천시 생활체육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처음에서 맨발 걷기 지도자를 양성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함께 하고자 해도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배출해서 안내 내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양성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맨발 걷기 힐링 스쿨을 개설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골고루 드리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천시 맨발 걷기 원정 대회를 추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 내지 4회를 함께 우리 인천만이 아니고 한 7개월은 2007년인가요? 대전에 아까 소개한 14.5km의 아주 긴 그런 좋은 훈토끼를 조성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이달 28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는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함께 안내 차원에서 우리가 일정을 좀 잡아놨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맨발 걷기 생활 최고로 등록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 인천시에서 대한민국 첫 번째로 조례도 만들었고 그간 우리가 미처 참이지 못한 생활체육으로 크게 활성화를 해서 인천 시민운동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1회 인천시 맨발 걷기 축제를 내년 상반기 인천시와 함께 큰 대공
그리고 둘레길 조성에서 인천 300만 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와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맨발 걷기 운동 체험 행사, 다양한 먹거리, 활기찬 즐길거리, 기본 좋은 볼거리 등으로 구성된 축제를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선을 드릴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시민도 살고 국민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그런 오늘 토론회가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에 많은 얘기가 오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개진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면 바람직한 뜻깊은 토론회가 기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셨으니 맨발이 청춘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잘 오셨다는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규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재성 금융수석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뉴스 최재성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다 하셔가지고요. 좋은 얘기 많이 써왔다가 다 뺐어요. 빼고 간단하게만 합니다. 이거 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질문 받고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건의 비슷하게 좀 드리는데, 참고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맨발 걷기는 봄, 여름, 가을보다 겨울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겨울에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는데 막상 맨발로 나가자니 추워서 나가기 어렵다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장 11월 달 되면 이거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인천시나 각 구에서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맨발을 걸을 수 있는 코스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좀 설치를 해서 약간 실내에 살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인천 시내에 아까 발표해 주셨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황토길이 있어요. 근데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황토길은 건들지 말고 잘 살리게 뭐를 좀 해주시면 좋으냐? 세족시설하고 화장실 없어서 아주 그냥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고 우리 경기도에서 아무튼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 좀 살려달라고 해요. 특히 이제 저기는 남동구청 뒤에 병신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엄청 코스가 좋아요. 좋은데 의자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세족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것 좀 빨리 좀 해달라. 아마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 지금 전국적으로 황토길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효과를 못 보는 지역이 생겨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송전탑 밑에다가 설치하면은요 전자파가 생겨가지고 절대 이거 아무리 걸어도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저항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해서 여기에 저항력이 크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아무리 좋아도 설치했다 하더라도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보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대구원에 가면은 남문 쪽에 들어갔을 때 마사토길이 왕복으로 있어요. 근데 이 왕복으로 있는 마사토길을 한쪽은 마사토길 내부로 두고 한쪽을 황토길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이게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마사토끼를 걷고 싶으면 그쪽으로 걷고, 어떤 분은 황토끼를 걷겠다 하면 황토끼를 걸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마사토 내부를 두지 마시고 한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한번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 맨발 걷기의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바닷가나 갯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이 있는 갯벌이 있는데, 이 갯벌의 생태를 보호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픈돼서 갯벌에 맨발을 걷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 살려가지고 갯벌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황토나 마사토에서 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좋은 게 갯벌과 바닷가란 말입니다. 이거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까 파상품 얘기 많이 나왔는데, 파상품에 대한 예방 접종을 인천시 산하에 있는 각 보건소에서 이거를 연가 또는 무료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인 조치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 빼먹었는데 마저 하나 할까요? 인천 시내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지금 숨어 있어요. 이 숨어 있는 이곳을 다 발굴해가지고 구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줘서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지금 바로바로 맨발 걷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승 화이팅! 우리 그 최혜순 국장님은 토론자이신데 질문을 해주시네요. 아까는 요거는 우리 이따가 질문 시간에 답변을 우리 공원노숙과 팀장님께서 해주실 거고, 아까는 최근에 최수성 국장님 제외한 두 분의 토론자는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최수성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거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제 인천시의회 항안위원장 하면서 공식 행사를 많이 하는 대회실인데, 공식 행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발적인 맨발 걷기 조성과 계획에 대한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조례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질문도 하셨고 우리 발표도 하셨지만 그걸 기대를 해서